청춘이 정말로 가장 행복한 시기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는 대개 47.2세 전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인생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특히 60세에서 75세 사이가 그러합니다. 이 시기는 사람들이 깊은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면 이러한 성장은 90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에서 75세까지의 시기는 황금기라고 불리며 이는 단순히 나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기에 실천해야 할 4가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혜롭고 멋진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지 않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이 남은 생을 휴식에만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휴식은 때때로 공허함과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35%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흔한 원인은 은퇴 후 상실감과 고독감으로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깁니다. 균형을 맞출 만한 활동이 없다면 홀로 지내는 삶이 고립과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적응해 즐거움을 찾기도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삶은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유,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삶.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취미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만약 타인의 평가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삶을 자유롭게 살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남은 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휴식에만 쓰고 싶은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미국 의료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운동과 같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약 18년 더 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삶의 질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정원 가꾸기나 가벼운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이 뛰어납니다.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활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은 건강한 노년기를 길게 이어주며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네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를 평생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체력을 유지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옷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친구가 차로 데려다주는 것도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기회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장을 대신 봐주는 것은 우리가 활동량을 줄이고 집 안에만 머물도록 만드는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을 예전처럼 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최적의 환경에서 생활하더라도 이전에 잘하던 일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잘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체할 활동을 찾지 못하면 삶의 즐거움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면 오히려 적절한 휴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여러분이 노후를 개성 있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수적인 비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은퇴 후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더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깨끗한 공기가 있는 시골 지역, 혹은 손자 손녀와 가까운 곳이나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선택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은퇴 후에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은 은퇴 자체만큼이나 큰 일이며 앞으로의 삶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익숙한 습관을 버리며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집안의 공간을 쾌적하게 배치하여 매일 집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은퇴 후 적합한 일을 찾아보세요. 나이나 건강 문제로 은퇴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한 운동선수는 코치가 될 수 있고 사업가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분야와 관련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새로운 일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고 유용함을 느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방법, 새로운 일이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에서 2시간 정도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 일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적응하게 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익숙했던 일을 마스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는 젊어서 배우고 나이가 들면 행동한다 라고 했지만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잘 훈련받은 노견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듯이 나이에 상관없이 탐구하고 배워가며 의미 있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돈하세요. 어디에 살든 공간을 단순화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더 쉬울 수 있지만 그대로 살기로 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홀은 이를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부르며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때로 우리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작은 집으로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친구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활이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는 일상의 리듬이 많이 변하고 매일이 주말 같은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 살면 생활이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 경우 생활 리듬을 조정하여 나태함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가벼운 운동을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잠에서 깬 직후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명상, 독서, 운동 등의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하고 건강관리 지침을 따르면서 일관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깊고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많은 방법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준비 중인 피아니스트라면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사고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기 쉬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사숙고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주는 큰 이점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7번째 방법, 창의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변해 과거에 옳다고 여겼던 것이 늘 옳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과학자, 철학자, 정치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사고를 바꾸면 실수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쌓아온 입지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옳았던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변화하고 지식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이에 맞춰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많은 고령자들이 이를 증명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켈란젤로는 89세까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고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 코미디를 작곡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70세의 화가 작품이 30세의 화가 작품 옆에 전시되기도 합니다. 많은 유명한 교향곡과 철학적 저작들도 70대, 80대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창의력을 멈추는 때가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여할 시기입니다. 이 창조 과정을 즐기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밝히도록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창의력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 일상적인 일에서 습관을 깨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어 반대 방향으로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면서 결과를 관찰해보세요. 늘 같은 순서대로 행동했다면 한번 달리 해보고 어떤 신선한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세요. 이런 탐구와 실험은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노년의 조언. 은퇴 후 많은 사람에게 시간이 더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철학자가 우리는 시간을 죽일 수 없지만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재정 상태나 부유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풍요로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악기 연주,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우표 수집을 즐겼다면 다시 이 취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서관에는 책뿐 아니라 탐험할 만한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음악을 선택하지 않고도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시력이 좋지 않다면 음악 감상이나 예술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귀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대부분의 도시는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림, 조각, 뜨개질, 정원 가꾸기, 요리 등 흥미로운 활동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학습 기회를 열어줄 뿐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조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것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선택이며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일상의 동반자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미를 키우는 것조차도 작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는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평소 즐겨보던 것과는 다른 TV 채널을 시청해보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새로운 취미와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직 노년이라고 하기는 젊지만 가끔은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을 돌보며 밤이 되면 책을 읽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외부에서 보면 제 삶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앞에는 항상 끝나지 않는 일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도 이런 책임감은 여전히 제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쉬기만 한다면 젊었을 때 느꼈던 고민들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의미란 어쩌면 매 순간을 즐기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삶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탐구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새로움으로 가득 차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